기초공사는 모든 건축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마치 제아에미로를 건설하는 것처럼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인데요. 여러분이 매일 지나치는 고층 빌딩과 안정감 있게 서 있는 주택들, 그리고 커다란 다리들 모두 기초공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중요한 기초공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숨겨진 비밀을 풀어내듯 시작부터 끝까지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흥미진진한 여정에 함께 하시죠. 공기 좋고 물 맑은 이곳은 경기도 양평입니다. 200평의 대지에 55평 규모의 H빔 건물을 세울 계획인데요. 자연과 조화를 이룬 멋진 건축물을 완성해 나갈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착공 허가를 받고 나면 가장 먼저 도면에 맞게 측량 기점을 확인하고 터파기 작업을 진행합니다. 터파기 작업은 건물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굴착 작업은 건물의 기초가 놓일 자리를 파내는 과정으로 굴삭기를 사용하여 대량의 흙을 파내고 운반합니다. 굴착 깊이는 설계 도면에 따라 달라지며 집안의 상태에 따라 추가적인 보강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늘 까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공사에 사용되는 PE 필름은 타설된 콘크리트의 수분이 바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타설한 콘크리트에 습기가 빠져나가면 강도가 약해지기에 PE 필름을 깔게 되는데요. 비늘 속으로 차오르는 습기를 보면 이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기초공사를 단순한 작업으로 여기시는데요. 기초공사는 건축물의 안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초는 땅 아래에 숨겨지기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확인이 어렵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기초공사 시 각별한 주의와 투자가 필요합니다. 콘크리트 타설할 준비가 완료되면 먼저 펌프카를 대기하여 레미콘 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콘크리트가 담길 레미콘 차량이 도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외곽부터 차례대로 타설을 진행하고 콘크리트가 잘 굳을 수 있도록 타설 다짐기를 사용하여 다짐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타설 후 양생 과정을 거치면 버린 콘크리트 공사가 완료됩니다. 이후 검사가 끝나면 다음 공정인 철근 배근과 유로폼 설치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버린 콘크리트 타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음 공정인 철근 배근과 거푸집 설치하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건축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버린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철근 배근 작업을 진행합니다. 철근 배근 작업을 하는 이유는 건물의 기초 바닥면의 강도를 높이고 지진이나 바람과 같은 외부임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정인데요.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강하지만 인장력에는 약하기에 철근을 사용해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철근 배근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이 건축에 어떻게 기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절단과 굽힘을 마친 철근을 설계 도면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배치한 후 움직이지 않도록 결속하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철근을 결속하는 이유는 추후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철근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자주 논의되는 주제인 철근 결속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철근의 결속선은 구조체 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결속선은 철근의 위치를 올바르게 유지하는 역할인데요. 철근 결속이 중요한 이유는 철근이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만 설계된 대로 구조적 강도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철근이 설계된 위치에서 이탈하게 되면 해당 구조체의 강도는 크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철근이 움직여서 들어가거나 철근이 한 구석으로 몰리게 되면 기초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결속선은 이런 철근의 위치를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과적으로 결속률을 50%로 하든 100%로 하든 철근이 제 위치에 안정적으로 고정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작업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50%의 결속률로도 충분히 철근이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다면 100%의 결속률을 적용하는 것은 자재와 노동 시간 등의 측면에서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프로젝트의 특성과 필요성에 맞춰 적절한 결속률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H빔 철골 기둥이 설치될 위치에 베이스판을 정확하게 배치하고 용접합니다. 보시면 철근 상부에 무언가 감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는 콘크리트가 철근에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후 이곳에 H빔 철골 기둥을 설치하여 볼트로 원활하게 체결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설비 배관과 전기 배관을 매립하게 되는데요. 이때 배관 매립 전에
설계도를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설계 수정 및 변경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콘크리트 타설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콘크리트 타설 후에 매립된 배관의 위치를 수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건축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건축주분들의 갑작스러운 변심으로 인해 종종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주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콘크리트 타설할 준비가 완료되면 여러 번의 안전검사를 합니다. 타설 전에 검토해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철근의 상태, 위치, 그리고 결합을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설계도면에 명시된 철근 간격과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느슨한 결합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수이지요. 만약 간격과 위치가 틀리면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하는 과정에서 유로폼 사이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로폼은 콘크리트가 원하는 형태로 굳도록 도와주는 임시 구조물이므로 판들이 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결 부위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위험이 없는지 여러 번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타설 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야만 튼튼하고 완벽한 기초 바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근 배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 기초 공사의 마지막 공정인 콘크리트 타설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준비가 완료되면 펌프카를 적절한 위치에 배치해 레미콘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이후 콘크리트가 담긴 레미콘 차량이 도착하면 바로 타설 과정이 들어갑니다. 먼저 펌프카를 이용해 콘크리트를 주입합니다. 이때 주입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균일한 타설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외곽부터 중앙으로 차례로 주입하여 콘크리트가 골고루 퍼지도록 합니다. 주입된 콘크리트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레벨링 작업을 진행하며 콘크리트 평탄도를 유지하고 구조물의 정확한 높이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변수와 조건이 결합되어 있기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 지금부터 이러한 문제들과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콘크리트 내부에 과다한 공기나 기포가 포함되면 이는 내구성과 강도에 영향을 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콘크리트 주입 후에는 진동기를 사용해 공기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주입 속도도 천천히 조절하여 공기 포함을 최소화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미리 계산된 콘크리트 물량이 부족하거나 과다할 경우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발생됩니다. 그렇기에 콘크리트의 물량은 정확하게 산출해야 하며 작업 전 재계산을 통해 물량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작업 중간에도 물량을 점검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혹여 RM이콘 공급 제한으로 인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프로젝트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 일정을 미리 철저히 계획하고 예기치 않은 문제에 대비하여 여유롭게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타설이 끝나면 콘크리트의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미장고대를 사용하여 표면을 고르게 펴고 평탄하게 만듭니다. 표면 마무리 작업은 구조물의 외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계로 미적 가치와 기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매끄럽고 평탄한 표면은 구조물의 미적 완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이 고르지 않으면 걸림이나 미끄러짐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면 마무리가 잘 되어 있어야 이후에 마감재 부착이 용이하며 구조물의 내구성도 향상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단순한 미장 작업을 넘어 건축물의 전반적인 품질을 저하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과정은 여러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면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 현장의 경우 철저한 준비와 관리로 성공적인 콘크리트 타설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표면 마무리 작업 후에는 적절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한데요. 콘크리트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보수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양생 과정을 거치면 기초 공사가 완료됩니다. 콘크리트 양생은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고 강도를 발휘하도록 돕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양생은 콘크리트 내의 수화 반응이 이루어지며 경화되는 시간 동안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만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름철에는 고온과 강한 햇빛으로 인해 콘크리트의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바닥의 균열과 강도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표면에 지속적으로 물을 뿌려주는데요. 콘크리트는 물과 시멘트가 반응하여 경화되는 과정에서 강도와 내구성이 형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콘크리트가 경화되는 동안 일정한 수분을 유지하지 않으면 표면이 건조해져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구조적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 바닥면에 물을 자주 줘 콘크리트가 최대 강도를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수분이 균일하게 공급되면 콘크리트 전체가 고르게 경화되어 구조적 안정성이 증가합니다. 그렇기에 여름 철량생 시 기초 바닥면에 물을 자주 줘야 합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수많은 시공 경험 덕분에 성공적으로 기초 공사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튼튼한 기초 바닥면에 H빔 철골 기둥을 세우는 작업에 대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꼼꼼하게 건설되는 과정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 굉장히 기쁘고 보람찹니다. 또한 오늘 소개해드린 기초공사 현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람공사는 H빔 철골과 경량 철골 쪼그리고 판넬을 주요 자재로 활용하여 더욱 견고하고 효율적인 조립식 건축 공사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건축시공회사입니다. 주거공간과 상업공간 건축에만 국한되지 않고 건축의 모든 영역에 필요한 각종 공사까지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증축, 토목공사, 리모델링 등 각종 각 공간의 특성과 고객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광범위한 보수공사들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보람공사는 고객님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신뢰를 쌓기 위해 건축의 모든 시공 과정들을 철저하게 문서화하여 계속해서 영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은 작업의 진행 상황을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으며 완벽한 마감과 세심한 디테일까지도 실시간으로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